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시즌 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그 대전의 높은 분들이 이 웬수 같은 방송이란 소리를 듣기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 웬스데이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웬스데이 대전은 매주 수요일 이번 주는 재규상 팀이 함께합니다. 재규상 팀의 수계 오마이뉴스 장재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 장재환입니다. 네, 수계. 그리고 오늘 이규현 선생님은 그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란 방송은 닥치는 대로 하는 대전 참여자치 10년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 김상기입니다. 아이고, 새로운 거 하나 개발들 하셨네요.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은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연휴 잘 보내고 연휴 끝나고 좀 좋은 곳에서 갔다 왔습니다. 중국 다녀오셨다고? 예, 중국의 그 임시정부 취재하러 갔다 왔습니다. 역사 네. 탐방. 임시정부 많잖아요. 어디를 가셨어요? 예, 상하이에서 그 항저우 그다음에 난징까지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런 식상한 질문 안 할 거고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다 맛있어서 뭐든지 다 먹었는데 네. 전혀 입에도 못 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 예. 그 중에 좀 맛있다 없었어요? 다 맛있는 거 다 맛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그 두 분이 가져오신 대전의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장재환 기자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전시 하수처리장 그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하수처리장이 지금 대전에는 전민동 쪽에 있지요. 원촌동이죠, 정확히는. 전민동 가는 곳에 있죠.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우리 보통 불렀죠. 네, 맞아요. 예. 그게 날이 좀 굳고 이러면은 둔산동에까지 뭐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서 민원도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별로 아파트들도 없고 그러다가 개발되면서 도심이 많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뭐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수 처리장이니까 아무래도 밑에 쪽으로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대전의 가장 그 밑에 쪽인 원촌동에 그 하수 처리장을 세운 게 맞죠. 북쪽 아니에요, 거기는? 그 동서남북으로 하면 북쪽이고 네. 물이 흘러가는 걸로 하면 밑에 쪽이죠. 그리고 3대 하천이 만나서 흘러가는 곳이 이제 그쪽이잖아요. 예, 나중에 그 금강까지 세종시를 거쳐서 금강으로 흘러가지만 그랬는데 이제 대전시 도심이 이제 점점 그 팽창하고 발전하면서 거기가 이제 시내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테크노밸리, 뭐 관평동이나 송강동이 또 있고요. 더 넘어가서는 지금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만드는 곳, 신동 둔곡지구죠.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쭉 그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 주거 단지가 있으니까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밑에 쪽에 있는 그 하수들은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럼 비용이 아무래도 들겠죠. 그런 비용도 들고 또 이걸 만든 지가 이제 오래되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이걸 새롭게 해야 돼서 이걸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전시 얘기죠? 그렇죠. 대전시가 그런 생각으로 일찍부터 이거를 이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계속 해 왔는데 문제는 돈이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하수 처리 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오폐수인가요? 그 대덕구에 있는 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금곡지구인가요? 거기로 뭐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한 이런 8천억 정도 든다고 했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2016년도에
한화에서 제안서를 넣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고동에다가 금고동에 보면 이제 그 자원순환 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지하에다가 금고동이 어디예요, 근데? 그러니까 송강동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네. 그 세종시 가는 길에 있는 거죠. 예. 금고동이 이제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예. 그러니까 3, 4단지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곳이죠. 그곳에다가 지하에다가 하수 처리장을 세우고 거기 들어가는 8,300억 8,433억 원을 들여서 이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30년 동안 그 상환을 받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한 거죠. 대전시에. 그러니까 2016년 원래 대전이 그거를 옮길 필요가 있었는데 한화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주겠다 대신에 30년간 우리한테 운영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30년 동안 이제 운영비 뭐 시설비나 운영비를 30년 동안 이제 분할 상환하는 거죠. 대전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최근에 지난 6월에 이게 이제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니까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게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장 기자님하고 저하고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우리 상수도 민영화 네.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그거가 오버랩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상수도 고도 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첫 방송에 그 얘기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아힘 첫 그 번째 2016년입니다. 하던 게. 그래서 2016년 말 전한 게 없네. 네, 우리 촛불 집회 할 때 그때 주 대전 지역 이슈가 상수도 민영화 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수도가 아닌 하수를 하겠다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이거 민영화 아니다. 소유권 대전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지 이게 민영화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수도 민영화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네. 뭐 BTO라고 하는 거, 그 방식이고 이 방식의 민영화다라고 규정하는 뭐 법령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 이 방식이 민영화라서 안 된다라고 하던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민영화다 하니까 대전시가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 위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시민들을 좀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소유권을 대전시가 갖고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권을 주는 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아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시는 그러니까 뭐 소유권 운영권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해서 대전시가 그 이제 업체 시설을 지어준 업체들 관리할 수 있고 하나. 관리 감독이 된다는 거를 이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요금을 정하는 걸 그 민간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그 관리와 규제와 뭐 요금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시에 있으니까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만 가지고 이거 민영화냐 민간 투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시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민단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영화라는 거 뭐냐면 공공재를 민간업자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실제로 그 계산 방식을 보면 8,433억 원을 들여서 30년 동안 얼마를 가져가냐면 2조 원이 넘게 받아가요. 뭐 무슨 이자도 있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이 발생해야 민간업자가 이걸 투자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렇죠. 그냥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면 할 이유가 없겠죠. 기업이니까. 예, 정확히 2조 2,602억 원이네요. 거의 3배 장사네요. 예. 그 얘기는 그 돈을 누가 주냐는 거죠.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시가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요금을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죠, 당연히. 예가 있죠. 우리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니,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자꾸 요금을 올려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끝도 없이 시금의 혈세를 쏟아붓는 일은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한화에서 8천억을 들여서 그거를 짓고 기부 체납한 다음에
한 뭐 조금 이윤 붙여가지고 한 1조 정도를 회수해 간다 이러면 좀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2조 2천억이라고 하면 거의 3배 장사니까 이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민간 기업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정도 수익이 나야 또 투자를 하지. 뭐 그 30년 동안 받는데 겨우 뭐 얼마 이렇게 받아가면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사업 안 하고 싶겠죠. 30년 되면 또 노후화 돼가지고 네. 다시 짓자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 이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뭐 악취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악취 문제인데 아니 원촌동 주변에 있는 저기 전민동이나 이런 데는 악취로 시달리면 안 되고 그 민원이 발생해요. 네. 그럼 금고동으로 가면 금고동과 가까운 주민들 지금 송강이나 관평 이쪽 주민들은 네. 악취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쪽은 지금 뭐 지형적 특성도 있지만 그 3, 4단지 그 악취가 심하고 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원인도 잘 못 잡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데에서 악취가 심한데 글로 가면 문제가 없냐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니네를 가져가라 우리가 가져가라 싸우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뭐 돈 쉽게 뭐 끌어들 수 있다.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악취도 그럼 지금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금 주장이 많이 돼요. 실제로 용역을 준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130억 원만 들이면 그 뚜껑을 덮어가지고 네.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요즘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한 800억 정도를 그 새롭게 투자를 하면 그 시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악취도 잡고 노후 시설도 좀 보수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보다는 어찌 보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들이 되고 내 손에서 내 돈 안 들어가고 실제로 허태정 시장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TBS 출연해갖고요 그 자기의 성과라고 업적이라고 이거 얘기했었어요. 1년 동안의 성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시장님 그거는 대전 시민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딴 얘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쉽게만 가고 누가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요. 온 시민들이 답답하겠죠.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민영화 갖고 얼마나 논란을 겪고 결국은 그 손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대전 씨가. 근데 허태정 시장 때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그때 허태정 시장도 그 촛불 집회에 나왔어요. 상수도 민영화 그 반대하는 거를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당시 민주당도 상수도 민영화 반대했고요. 네.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잖아요. 민주당 소속이었고 당시 구청장이었거든요. 그 분명히 반대했을 텐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왜 도시철도 사장 하면서 이분이 김경철 사장. 그분이 민영화 전문가 아니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민영화하고 뭐 그런 얘기 네. 또 나중에는 뭐 그 KTX 수서발 KTX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민영화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거와 연결하면 대체 허태정 시장은 민영화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친민영화 정책을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정 철학 자체까지도 의심받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뻔할 뻔짜 이렇게 논란이 될 거 알잖아요. 네. 지금 시의회 제출하니까 시의회에서도 일단 나중에 보류해서 12월에 이제 열리는 시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예상이 되면 더 일찍 공개하고 더 일찍 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야지 거의 뭐 비밀에 붙이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의회에다가 이걸 탁 내놓고 깜짝 놀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겨우 하루 이틀 앞두고 갑자기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뭐 만약에 그냥 통과시켰으면 자기끼리 그냥 짬짬이해서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언제 출마하실 거예요? 일단 저기 하수도 민영화 맞고요. 일단 이것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허 시장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답답한 그런 일들이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김상기 팀장 준비한 소식을 좀 전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장재환 기자님이 앞에서 그러니까 비판은 하는데 좀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은 별로 안 나쁠 것 같아요. 왼수 같은 방송, 소리 듣기에 좀 세게 해보세요. 예. 일단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대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점검, 그 정비 불량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제보자가 누군지 알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사진도 제보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진은 제가 제보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다가 2018년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약자, 그리고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노인분들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휠체어가 들어가는 이 장애인 콜택시에 그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어의 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도 차량 점검 그리고 타이어가 개선될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우연히 이제 KBS에 방송하러 가면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옆에 장애인 콜택시 그 승합차 있죠. 휠체어 실는 거. 그게 섰어요. 나란히 섰는데 타이어를 보니까 민무인 거예요. 순간 화들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저거 차량 점검 저 정도로 운행이 되면은 분명히 타이어뿐 아니라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문제 분명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몇 명의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취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해요. 워낙 바쁘니까 여기는 취재거리가 넘치잖아. 그럼 취재를 거리가 없는 기자분께 준 거예요? 근데 취재들을 안 하다가 내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이명인 기자가 소스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소스 넘겨주니까 이제 중도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타이어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럴 거예요. 예, 분명히 문제 있을 겁니다. 차계부, 그런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허술할 거고, 근데 기자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의 점검 일지가 작성이 되곤 있어요. 근데 이게 작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는 정비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정비까지, 점검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제대로 볼 수 있냐? 이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당제이기 때문에 그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 그 업무 시간에 차를 이제 점검하러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 업무가 아닌 거죠. 그럼 자기 돈을 그만큼 못 버니까 그만큼 또 소홀해지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일체 점검을 하자라는 얘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4시간 운영되고 한 명당 2대를 운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일제 한꺼번에 일정을 잡아서 점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열심히 자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타이어뿐만이 아니고 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차량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대단 지금 위탁마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대단 뭐 했나요, 그지? 장재환 기자님 복지대단하고 친하잖아요. 아니, 친하잖아. 친하죠. 제가 잘 알죠. 제가 지난번 복지재단 문제 할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뤘었는데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 정비를 운전기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있고 그 이제 카센터라든가 정비 업소를 정비소가 있는 1급과 거죠. 2급에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계약을 할 때 2,500만 원 이상이면 다 그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더 큰 정비 금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해서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기사들이 이걸 제대로 빨리빨리 정비를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그 예산을 안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충분히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세히 좀 양쪽 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분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일단 자가 점검 필요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지경인데도 운행을 한다는 거는 기사분들한테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가 그런 상태임에도 타이어의 불구하고. 문제, 굴러가지 않거나 해서 엔진에 문제가 이런 거 있으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갔겠죠. 근데 이제 타이어의 문제는 우리도 일상적인 그 습관에 보면 그냥 미루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 승용차가 심하죠.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 보도가 나간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승합차 말고요. 또 왜 승용차 같은 택시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일반 차량이 있습니다. 봤는데 걔도 똑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했거든요. 걔도 똑같아요. 타이어 상태가. 아니 이게 그 정확한 예산이 마련이 돼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비용이 다 책정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체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이 타이어를 바꾸러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급여 낮아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굴러만 가면 계속 타고 운행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서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흉기예요, 차가 흉기. 나가면 도로 위를 질주하는 흉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운행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대전시에서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 복지재단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그 일임한 거니까 위탁 준 거니 거기에 확인해봐 이런 식의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점검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지환 기자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 이런 규정이 다 이미 마련이 돼 있어야 당연하고요. 그걸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갔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취재하실 거죠? 추가 취재.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 굉장히 특히 약자잖아요. 네. 교통 약자를 뭐 지원하는 기관 또 그런 차량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라는 게 차는 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중에 무게가 더 크게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타이어 교체 시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점검이나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차량을 타시는 그 사회적 교통 약자분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대전시 그리고 복지재단 그리고 센터가 해결해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m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이번 한 주 대전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전시의 그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영화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재단과 장애인 콜택시의 그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두 분 어떠셨는지요? 예.
너무 짧네요 오늘. 이규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래 이규현 선생님이 없어서 좀 짧은데요. 예. 없는 김에 한마디 해서 이규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규현 선생님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가신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 사정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뭐 어떤 거요? 그냥 예쁘고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좋은 게 이렇게 이규현 선생님이 빠지셨잖아요. 빠져서 좋아요? 아니, 왜 좋냐면 네. 저도 앞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안 돼요. 가시기 전에 예, 오늘 하신 말씀들 중에 뭐 마무리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가 우선 하면요. 저는 이 민영화 하수 처리장이 시설에 대한 민영화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정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대전시가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뭐 수돗물, 뭐 하수, 뭐 교통 뭐 다 팔아먹고 공기도 팔아먹죠. 뭐. 그리고 솔직히 월평공원 할 때도 그렇고 공원도 팔아, 산도 팔아먹고 나무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다 민간한테 네.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체 이 공공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좀 우리 시민들도 좀 제대로 좀 시정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 하수처리장 그 민영화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플갱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그 아까 상수도 민영화 뭐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은 또 요즘에 검찰에서 지금 그 금성백조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진짜 왼수라고 하겠네. 허태정, 이은권 두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쪼개기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임 그렇죠. 시장도 예 불법 정치자금으로 네. 결국은 낙마한 거였는데. 대전이 좀 대전 시장님들은 네. 그동안 연속으로 하신 분이 없어요 민선. 네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긴 한데. 장재현에게 한 표를 연속으로 삼선까지. 우리 김상기 네, 팀장님은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교통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강역시도보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도 안 좋고 지표도 안 좋은데요. 그래서 대전시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말씀드리니까 염원 뭐 대전 뭐 트램이 뭐 대전 시민의 염원 그런데 사실 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시정 철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키워드 주간 뉴스 브리핑 종합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